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부 유튜버 아바라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금저축 좋은 거 누가 몰라 편으로 왔습니다. 아니 뭐 연금저축이랑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입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건 이미 유튜브 영상에 너무 많아요. 매해년 연말정산 받을 때마다 세액공제 뭐 받을 수 있을까 막 안경 산 거 그거 막 영수증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연금저축 이거 너무 좋은데 맞아 그래 좋아 근데 문제는 뭐다? 돈이 없다. 이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저의 경우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4인 가구이고요. 그리고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지금 30대 후반이 되었고요.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 자 그리고 저희 베이스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월세부터 5천에 50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좋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돈이 없다기보다 너무 부족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딱 주거비부터가 딱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5천에 50만 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났으니 이게 외벌이가 되고 외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이야. 50만 원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깝고 외벌이니까 돈도 별로 못 모이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연금까지 넣어야 돼? 그리고 또 이 심리적으로 그때는 젊었고 제가 제 건강과 체력에 굉장히 과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늙지 않아 막 이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처음에 월세살이 하고 또 이사 다니고 5천에 50 살다가 50이 아까워서 5천에 35로도 이사 가서 평수도 줄여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사를 계속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사 갈 때마다 100만 원 이상 돈이 들고 에어컨 설치비 또 들고 하여튼 이게 부가적으로 드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뭐 대출을 받아서 그래도 종잣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케이스가 접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의 흐름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풀로 600만 원을 그 당시에는 600만 원이고 현재는 900만 원까지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죠. 600만 원까지 풀로 넣는 거 50만 원씩 매달 넣는 거 뭐 600만 원 한 방에 넣는 거 불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연금저축을 넣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15만 원씩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2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15만 원을 넣었어요. 아주 솔직하죠? 저는 그렇게 10년을 넣었습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넣고 연금저축 좋아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20대 후반부터 15만 원씩 넣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연금저축의 종류가 신탁,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펀드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저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신탁에 넣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연금이니까 안정적이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밖에 몰랐고 그 당시만 해도 누가 뭐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유튜브도 그렇게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맨날 적금만 넣고 이러던 사람이니 연금저축도 당연히 은행 가서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약간 저의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물론 15만 원씩 넣어서 세액공제 받고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연금저축 신탁으로 해서 내 돈이 막 많이 불어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게 내가 지켰다. 안정적으로 지켰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경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전에 1,000만 원이랑 현재 1,000만 원의 가치가 다르네. 이게 은행에다가 신탁으로 묶어 놓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안정적이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연금저축 저도 안정형이고 돈 이렇게 적금으로 모으는 사람이지만 미래에
우리는 모두가 투자자가 되어야 하고 내 연금을 펀드로 굴려야 되는 거구나까지 인지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연금저축이 알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집 마련도 하는 것도 벅차. 근데 그래도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쪼개서 해보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연금저축 신탁으로 하는 것보다 연금저축 펀드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더라 라는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55세 이후에 월 450만 원 받는 법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그로를 끌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55세 이후에 일을 안 하고 파이어도 아니죠 이미 하지만 뭐 그러겠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55세 이후부터는 우리가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띵까띵까 놀아보자 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그래도 그때 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우리 남편이 아파서 내가 우리 남편을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되고 이래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연금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영상을 만든 것이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저축 좋은 거 누가 몰라.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한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우선 정립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저의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그래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내 집 마련이었고 2순위가 노후 대비였습니다. 그래서 1순위 내 집 마련 하는데 종잣돈을 더 많이 투여를 했고 그리고 정말 아끼고 쪼개고 모아서 연금으로도 안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15만 원씩 넣었다. 그게 제 인생 결혼 10년간의 저의 포트폴리오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내 집 마련한 그 집에 대출은 한 내년 정도까지면 이것은 청산을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외벌이 하다가 부업방이 돼가지고 부업방 책도 내고 현재 지금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등등등등 제가 지금 이 수많은 것들을 하면서 수입을 늘렸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정도까지 애쓰고 아끼고 일하고 손모가지가 이렇게 파스를 붙이고서라도 일할 정도로 일을 하면은 된다. 그럼 저는 시즌2 제가 이제 40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디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부자가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부자가 되려면은 더 많이 벌고 사업도 진취적으로 해보고 사실 투자도 더 진취적으로 해보고 그래야 됩니다.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방식도 있구나 라고 참고가 되는 샘플링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10년간은 연금을 붓는 데에 정말 많이 투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1번으로는 연금으로 남편과 제 거를 따로 연금 계좌를 이제 유지를 해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55세에 개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돈을 또 연금을 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금을 좀 각각 쪼개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남편 거 하나, 내 거 하나 따로 만들면은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55세 이후에 우리 남편이랑 저랑 또 알바도 뛰고 모두해서 수입이 생긴다면은, 근데 또 거기에 조금 부족해서 연금을 개시하게 된다, 55세에. 그러면은 하나는 살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연금을 계속 부어서 각각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편 것 따로 제 것 따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저의 플랜입니다. 제가 뭐 금융권에서 일한 것도 아니고, 이런 지식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생각이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서 이렇게 지금 연금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차 내 인생의 시즌 1, 육아와 전투, 전쟁,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짠순이의 이야기였다면, 시즌 2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연금이라든가 앞으로 추후 투자, 배당금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걸 누가 몰라! 이 젊은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